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현재의 삶이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97%가 경제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위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결국 더욱더 쉽지 않고 더욱 힘겨울 텐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감내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다. 1997년 98년 IMF 때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힘겨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V자 반등을 했습니다.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97, 98 이후에 곧바로 경제가 회복이 되었고 경제 성장률 7%, 8%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대 경제 저성장 국면이 이제 지속되면서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무게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 안 된다라고 봐야죠. 결국 우리는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소비를 급속도로 줄였습니다. 왜 줄였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줄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형편이 괜찮은데도, 소비를 해도 되는데도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체제에 내몰릴지 몰라서 나중에 이제 불안스러워서 소비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이 상품 자체가 국산인지 아니면 외국산인지 개의치 않습니다. 가전제품 관련해서도 점점 젊은 친구들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삼성, LG 아니면 이 가전제품 중국산은 못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친구들은요, 가전제품 관련해서도 중국산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 자동차도 한국에 진출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녹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이 내수 시장이 중국 상품들로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많이 잠식이 되었지만, 이제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더 심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불황의 시기에 알리와 테무 커머스, 차이나 커머스도 더욱 한국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상품 퀄리티가 개판이다, CS가 엉망이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싼 이제 초특가를 무기로 앞세우는 그들이 이제 중국 시장, 중국의 상품들이 한국 시장을 상당수 이제 잠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국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더욱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라는요, 기미가 안 보이죠. 더 이제 혼란스럽고 더 이제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 견디는 게 가능할까? 무탈하게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라고 되물어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하면서 결국 앞으로 좀 더 조심하며 살 궁리를 계속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목돈을 만들어 가고 자신의 재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능력을 키우고, 언제든지 회사로부터 밀려날 수 있는데 그렇게 밀려났을 경우에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궁리하는 것들도 더더욱더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것, 길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중요시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살 길을 모색하고 나의 길을 찾겠다라고 각오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한들 내게 손 내밀어주는 이는 거의 없다. 하다못해 내가 힘든 처지에 놓였을 때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까지 해주는 사람을 구하기도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걸 현실로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어떻게 내다보겠습니까? 물론 안 좋은 뉴스,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 짜증이 나서 듣기 싫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자고요.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고 힘들수록 움직여야 됩니다. 산책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또 다른 자기만의 운동하는 것들을 하면서 일상을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제 심리를 잘 컨트롤해 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뉴스, 안 좋은 이야기들, 그걸 뚫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힘든 상황에 이 져서 이 주저리 되게 우울하게 비참하게 살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많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좀 더 강해져야 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개인들이 강해지는 법이 뭡니까?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이 커리어를 잘 다듬어 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이 자신이 이제 활동하는 무대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 자신의 역량을 회사 안에서만 사용할 게 아니라 회사 밖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자신의 능력을 조금씩 발산하는 법을 찾을 필요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클래스 101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이야기들을, 자신의 경험들을 쉐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 대면에서 사람들과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또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떠한 시기 되었건 간에 지금 현재 삶의 모습에서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이제 영역을 최대한 넓혀 나간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 계속 알려나가고 어필하고 그러면 길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물론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루에 유튜브를 적게는 9개, 많게는 한 12개 가량을 매일같이 올립니다. 이 분량은 한 영상당 한 8분에서 9분 정도이고, 그러면 이 양이 결코 적지 않잖아요. 뭐 물론 내용이 부실하다, 뭐 뺏겼다, 따라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무지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개에서 12개 가량을 올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것들을 얼마 했겠습니까? 2년 이상 했습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고 폄하하는 이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간다라는 게 제 마음가짐이고 제 태도입니다. 유튜브만 그러겠습니까? 직장생활이든 강의든 책을 쓰는 거든 뭐든 이러한 기조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언제든 저 또한 이제 직장을 떠날 날이 올 것이고, 그 떠났을 때 내가 뭘 하며 살 것이냐, 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게 제 다짐입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고 또 나름의 제 돌파구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